자, 미적분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적분은 이제 크게 단원이 4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첫 번째 단원은 이제 수열의 극한과 급수 라고 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서 나오거든. 여러 가지 미분법.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배우는 게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랑 그 다음에 삼각함수, 지수로그랑 삼각함수의 극한이랑 미분법을 배워요. 지수로그랑 삼각함수의 극한이랑 미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 가지 미분법. 이게 이제 초월함수 미분법이죠.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 가지 적분법. 그래서 단원으로 보면 크게 4단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선택 미적분의 단원 구성인데, 보통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를 중간기말로 끊어보면 요렇게 걸치거든. 요렇게 걸쳐. 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분 다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니네 선배들,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니네 선배들 부정적분까지밖에 시험 안 봤어요. 기말고사 때. 정적분은 아예 손도 못 댔거든. 어쨌든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이제 좀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게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방금 전 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수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수열의 극한이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수열 단원과 연계가 좀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2단원, 지수로그 삼각함수 극한, 미분. 근데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이제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극한, 미분 뭐 해가지고 배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원에서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배울 거죠, 우리?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배울 거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요게 이제 들어가. 그리고 요 뒤에 여러 가지 미분법과 여러 가지 적분법인데 얘네들의 단원 구성은 수학2랑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에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초월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학2에서는 그냥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요 정도만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특이한 함수들, 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지수함수랑 삼각함수랑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지수함수랑 다항함수랑 곱해져 있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애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배우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야. 배우는 내용은 똑같으니까 같이 병행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학2에서 배웠던 내용 가지고 차분하게 가시면 되는데, 미적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테크닉이에요. 미적분은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산 과정이 수학2나 수학1에 비해서 3배야. 계산 과정이. 미분법 졸라 복잡해요. 근데 그게 막히잖아. 연산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답이 없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수능 때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을 처음 잘 정리를 하실 때,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미적분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 기본적인 연산 연습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얘는. 알겠니? 니네는 시험장에 가서 답을 맞춰야 되잖아. 그럼 답을 맞추려면 계산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야 된다는 건데 계산에서 버벅이잖아.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이쪽 부분 가시면은 적분법 가면은 뭐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뭐 안드로메다거든? 계산이.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게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의 끝판왕이죠. 고등수학의 끝판왕이 이제 미적분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건 수능이 8문제 체제로 바뀌어서 선택 8문제 체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쉽다는 거.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쉽다는 건데 그래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신에서는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열의 극한부터 좀 공부를 해볼게요. 8페이지 보시면은 수열의 극한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해서 이제 수열의 기본적인 걸 했는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기본 구조 자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다 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을 찾는 거였지. 그치?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요 an이라는 게 일반항이잖아. 얘가 일반항인데 an이라는 거에서 잘 봐. 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n이라는 친구가 무한대로 가. 즉 한없이 커져. 그럼 한없이 커지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갈까? 그 경향성을 찾는 게 바로 수열의 극한의 핵심이라는 거지. 자, 그럼 수원에서는 요 정도만 배운단 말이야. 수학 1에서는 A1, A2, A3 요 정도로 뚜루룩 가서 AN까지 라고 하면 요 AN을 찾는 게 수학 1의 수열 단원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미적분으로 넘어와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이후의 항들이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해가지고 따다닥 가서 과연 한없이 커졌을 때, 즉 n이라는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요 값이 뭘까? 얘가 어디로 갈까? 이거를 찾는 게 결국 핵심이라는 거죠. 어디로 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렵진 않아요. an이 2n-1이다 라고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얘를 쭉 써보면 2n-1이니까 n에다가 1부터 대입하면 1이고요. 3이고 5고 7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그래서 n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2n-1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면 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간다는 거지. 더 가는데 숫자의 경향성을 봤더니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커지고 있죠. 그럼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 수열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무한대로 가겠구나 라는 거야. 계속 커지겠구나. 되나요? 계속 커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런 걸 찾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제 배운 거니까 극한값이 안 나오네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한다? 마찬가지로 발산한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얘는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떤 an이라는 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n 플러스 2인 거야. 자, 마이너스 n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숫자가 어떤 식으로 경향성을 가지나 살펴보면은 1부터 대입해보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러면 이 숫자는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 어디로 갈 거야?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는데 절대값은 계속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고 요것도 결국 뭐가 돼? 발산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의 경우 잘 봐. an이요. an이 n분의 1인 거야. 얘는 이번엔 n분의 1이야. 그럼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보시게 되면 얘는 1 대입하시면 1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엔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오, 그러면 얘는 무한대라는 영역까지 갔을 때 과연 어떤 값을 가질까 생각을 해보면 밑에 있는 숫자가 한없이 커지는 형태가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숫자가 한없이 커지는 형태가 되니까 결국 뭘로 수렴한다? 0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경우는 뭐야? 오, 수렴하네 라는 거죠. 수렴입니다. 자, 근데 정말 특이한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an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거야. 자, 경향성 관찰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에다가 1부터 차분하게 대입을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1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럼 n이라는 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n이라는 게 무한대로 갔을 때 과연 이 값이 얼마가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만약에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아니면 n이 짝수라면 1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수열에서요, 극한에서 특정한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와버리면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이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값으로 일정하게 가야 돼. 그래야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값이 모두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발산 중에서도 좀 특이한 발산이죠. 왜냐면 얘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던가 아니면 쟤처럼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1이나 1이라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갖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진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는 진동 형태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진동형이 은근히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되거든. 자, 예를 들어서 AN이 이번에는 이런 수열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야. 자, 그럼 얘도 n에다가 내가 1부터 대입을 해볼게.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4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은 16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값을 내가 무한대라는 영역으로 보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건데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이러니까 아, 이거 진동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0으로 수렴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림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자, 이게 X축이야. 이게 X축이고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내가 이쯤으로 찍고요. 그런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폭이 좀 줄었겠지? 요렇게 찍고 그 다음에 8분의 1이니까 폭이 더 줄었겠네? 요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는 16분의 1이니까 폭이 더 줄어서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 이 점들이 어떤 식의 모양으로 움직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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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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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됐니? 진폭이 점점 어떻게 돼?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부호에 관계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됐죠? 자, 그럼 반대로 하나 더. 그럼 반대로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네.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2면 숫자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6. 에이구, 6이 된다. 마이너스 8. 그 다음은 16.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얘는 폭이 처음엔 요만큼이었다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죠. 그죠?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발산이야. 발산. 근데 발산인데 어떻게 발산하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플러스 이만큼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도 뭐야? 진동이야. 얘도 진동이야. 알겠죠? 근데 요 진동과 조 진동의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아주 정확하게 딱 두 가지 값으로밖에 안 떨어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값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폭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저 멀리 무한대 영역까지 가버리게 되면 한쪽일 때는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붙일 때 무한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요게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진동. 왜냐면 얘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결국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일반항의 경향성을 내가 찾는 거야. 이 일반항이 무한대의 영역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갈까를 찾는 거고, 그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플러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얘처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유한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0에 수렴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종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종착지는 둘 중 하나라는 거지.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수렴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값, 하나의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발산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발산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야.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가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교재 좀 볼게요. 자, 8페이지 교재 갑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그 박스부터 해볼게.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밑줄.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밖에 없어. A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함수의 극한처럼 A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거나,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당연히 얘를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하고요. 그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9페이지 옆에. 자, 그러면 수렴에 반대되는 건 뭐야? 발산이겠죠. 자, 발산도 보겠습니다. 수열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지 않을 때 밑줄.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수투에서. 자, 그랬을 때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발산의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밑줄 치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밑줄 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진동인데, 진동 동그라미 치세요. 진동. 자, 진동만 좀 볼게. 얘가 특이하니까.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밑줄.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지도 않아. 그게 포인트야, 진동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닌데, 수렴, 즉 하나의 값을 갖는 것도 아닌 거야.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진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진동 상태에 있는 거를 발산으로 처리합니다. 얘도 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게 수렴 발산이야. 그래서 10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이 깔끔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연산하게 되면 결국은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렴하는 경우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산하는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더 알아보기에서 진동하는 수열의 오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쌤이 얘기했던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것들 잘 챙기시라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 잘 챙기시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잘못 오개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기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산 파트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을 거야. 체크되니?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잘 보세요. 기본 전제는 일단은 항상 리미트 AN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렴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야. 근데 성질 자체는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것과 동일하게 1번에서 보시면 리미트 C A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C가 곱해져 있다. 그럼 앞으로 뺄 수가 있다라는 거. 앞으로 빼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 3, 4, 5를 묶으세요. 2번, 3번, 4번, 5번. 자, 2번, 3번은 뭐냐? 덧셈 뺄셈이죠. 동그라미 2, 3, 4, 5 묶으시면 덧셈 뺄셈인데 덧셈과 뺄셈은 분배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4번도 곱셈도 분배가 가능하다. 리미트인 경우에. 자, 근데 5번을 보시게 되면 5번도 분배가 가능하다거든. 원칙상으로 분배가 가능한데 거기 단에다가 밑줄 쳐. 단. 분모가 절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질이 나왔을 때는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 수렴한다는 게 전제야.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어제도 설명한 건데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누가 봐도 발산한다는 경우. 요때 문제 푸는 게 좀 다르다고 했죠. 자, 그럼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gx나 fx라는 어떤 함수. 자, 수열로 따지면은 an이나 bn인데 얘네들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가 확실치가 않아.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해서 리미트 분배해가지고 풀어도 무방하다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발산이야. 문제에서 아예 발산이라고 줬어. 그럼 얘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성질을 사용하면 안 되죠. 성질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적당하게 식 변형해서. 적당하게 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극한 연산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지. 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됐나요? 요 차이점이 좀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볼게. 어디를 보시냐면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요. 개념 익힘 1번 볼게요. 개념 익힘 1번.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개념 익힘 1번을 보자. 자, 갑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2가 4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그 다음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갈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마이너스 더하기 BN 얘가 7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위에 거부터 보시면 리미트 A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근데 얘가 뭐하냐? 얘 상수잖아요. 얘 상수는 무조건 수렴이죠. 근데 그 계산 결과가 뭐가 나왔어? 수렴이 나왔어. 그럼 쌤이 얘기했지? 발산에서 수렴을 빼거나 수렴에서 발산을 빼면 수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 거다? 그냥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즉 얘가 4니까 리미트 AN은 얼마라고 놓으면 돼? 6이라고 그냥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 리미트 AN이 6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그지? 자, 그럼 리미트 AN이 6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요 값을 그냥 보시면 얘가 뭐예요? 수렴하죠. 근데 계산 결과가 뭐예요? 수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BN도 뭐 할 거다? 그냥 수렴할 거다 놓고 푸셔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6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bn이라는 것은 리미트 bn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 되니? 괜찮나요? 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bn, an 마이너스 bn이니까 얘네 둘이 수렴하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대로 숫자 대입하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5죠. 6 마이너스 5분의 여기는 6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로 바뀌어서 6에 11입니다.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근데 잘 봐. 개념 2번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 개념 2번과 개념 1번을 잘 비교하셔야지. 자, 개념 2번은 얘처럼 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왜?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리미트 an이 무한대. 즉, 발산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리미트 an-bn이라는 게 문제에서 3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봐가지고 얘가 발산한다는 게 확정이거든? 그럼 얘가 발산하는 게 확정이니까 이걸 분배를 한다? 큰일 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정석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an-bn 있죠? 자, an-bn이라는 게 수렴하는 게 확실하니까 an-bn을 내가 cn이라고 잡아볼게. 얘를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잡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리미트 cn이라는 게 얼마가 될 거냐? 3이겠네요. 이 자리에 cn을 대입을 한 거니까.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거 해볼게요. 내가 구하는 게 리미트 얼마가 되냐면 an 플러스 1분의 이 자리가 얼마가 돼? 2bn 플러스 2가 돼.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 요거를 이용해서 an-bn이 cn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bn이라는 거랑 cn이라는 거 위치 바꿔줄 수 있죠? 위치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bn 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2 하고요, an 되고요, 마이너스 cn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해서 an 플러스 여기는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지. 되니? 그러면은 요거 전개를 좀 해보시면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갑니다. 얘는요. 여기가 2an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n인데 3이잖아. 3이라는 게 확정적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곱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a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 an으로 양 분자 분모를 싹 다 나누는 거야. 그럼 an으로 분자 분모를 싹 다 나누시게 되면 얘는 리미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an으로 나누면 2 마이너스 an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고요. 더하기 an분의 1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그냥 얼마다? 정답은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 요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풀이. 됐니? 자, 이렇게 푸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잘 보세요. 그냥 취환하는 거 귀찮아. 얘를 an으로 나눠. 양변을 an으로 싹 다 나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 리미트 잘 봐. 1 마이너스 an분의 bn이야. 그리고 얘가 얼마야? 제로가 되죠. 무한대분의 3이니까. 그죠? 무한대분의 3이니까. 그러면 an분의 bn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얘가 수렴하잖아. 얘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지. 그래서 얘가 얼마야? 1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an으로 다 나눠요. an. 그럼 얘 0 될 거고 0 될 거고 얘 1이죠. an분의 bn의 극한값이 얼마였어? 1이었어. 따라서 2 곱하기 1이 남네. 그래서 정답 얼마? 2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됐나요? 굳이 이거 치환하지 않아도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데 정해라고 하죠. 정상적인 해법인데 그냥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양쪽을 그냥 AN으로 싹 나눠가지고 얘가 무한대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AN으로 처리한 다음에 요 값이 그러면 1로 가겠구나. 따라서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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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다 나누면 결국은 2라는 값만 남을 거다. 이렇게 가는 문제. 됐죠? 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번을 하나 해볼게요. 바로 밑에 발전 문제 6번. 자, 6번도 한번 해보자. 갑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고 BN-AN이 3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요 방식으로 해볼게요. 센 방식으로. 그러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식을요. 전부 AN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야죠.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수렴이니까 리미트 AN분의 BN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겠네. 이렇게 처리가 되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 볼게요. AN분의 BN제곱 마이너스 BN분의 AN제곱이거든.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는데 리미트 얘를 계산은 어떻게 할까? 라는 거야. 얘를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AN분의 BN제곱이죠. 그죠? 그럼 AN분의 BN제곱인데 얘는 AN, BN이 있잖아. 맞아요? 그럼 잘 봐. 이거 이렇게 되겠네. 일로 와봐. 얘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BN 이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볼게요. 얘는 얼마야? 이거 아니야? 맞아요? 되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했다 치면 지금 BN-AN 형태로 해가지고 AN분의 BN이라는 게 1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어. 됐니 여기까지? 근데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얘 수렴하거든? 그지? 리미트를 붙여줘야 된다는 건데 얘 뭐해? 발산하죠. 발산하면 리미트 쪼개줄 수 있다고 없다고? 성질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리미트가 수렴인지 발산인지가 확실치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AN은 100% 발산이라고 확정을 지어 놓은 거잖아 문제에서. 그럼 리미트 함부로 이렇게 쪼개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거. 그것만 조심하면 돼 이런 문제는. 아 그럼 이거 이렇게 풀면은 안 되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다시 보자.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AN분의 BN제곱 마이너스 BN분의 AN제곱이잖아.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통분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통분을 해보자. 그러면 AN, BN이죠. 됐어요? 그럼 얘가 AN, BN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여기가 BN 세제곱 마이너스 AN 세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AN 지금 BN 세제곱 AN 세제곱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란 말이야.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리미트 잘 봐. 아 그러면 분자 분모를 AN 세제곱으로 나눠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잘 보세요. AN 세제곱으로 나눠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AN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AN 제곱분의 BN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냐면 AN분의 BN의 전체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오죠. 그죠? 그럼 잘 봐. 얘는 1인 것 같아. 아 그럼 뭐가 나오냐? 1이지. 빼기 1이네? 뭐야? 0이네? 얘는 뭐야? AN 제곱이니까 여기가 무한대 제곱이죠. 이거 결국 뭐 하는 거야? 부정형인 거야. 이것도 안 되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거 다시. 리미트 AN이 무한대잖아. 그 다음에 리미트 BN 마이너스 AN이 3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편하게 풀려고 이렇게 바꿔본 거거든? 이걸 AN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이거 모양 바꾸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내가 구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가자. 정상적으로 갈게. 이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돼요. 이걸 CN으로 놔. 되나요? 자, 그럼 이걸 CN으로 놓을게요. 그러면 bn-an이라는 게 뭐야? CN인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CN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러면 갑니다. bn이라는 자리에다가 cn 더하기 an을 대입을 해. bn이라는 자리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bn이 있고 여기가 bn이 있는데 어떤 게 편할까? 합치기 전에가 편할까? 자, 합치기 전에로 가볼까? 그러면 리미트가 되고요. 잘 보세요. 여기가 an이고요. cn 더하기 an이잖아요. 요거를 그냥 제곱을 때리세요. an 제곱 더하기 얘가 2cn an 더하기 cn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빼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bn이죠. 그죠? 그럼 얘가 bn이니까 여기는 그냥 an 제곱이 될 거고 여기 bn 자리에다가 내가 뭘 대입해? cn 더하기 an을 대입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식을 계산 과정 여기가 좀 복잡하겠네. 다 지우고 요거를 저걸 내가 끌고 와 볼게. 리미트 얘가 an분의 an 제곱 더하기 2cn an이죠. 2cn an 더하기 cn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얘가 an 더하기 cn 분의 an 제곱 이렇게 나왔어. 되니?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를 여기가 3이고요. 여기도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쪼개보면 이런 식이 되거든. 잘 봐. 리미트 an 더하기 2 곱하기 3 약분한 거야, 약분.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an분의 cn 제곱 9 그냥 9라고 쓸게.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3분의 an 제곱이거든. 됐어? 그러면 리미트를 붙여보면 얘는 0이 돼요. 무한대분해서 9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6이야. 얘는 그냥 6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인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인데 요거랑 요거가 남았죠. 그죠? 그럼 이거 통분을 해볼까요? 얘는 마저 통분을 해보면 리미트라는 게 an 플러스 3분의 이쪽에다 곱하면 an 제곱 더하기 맞죠? an 제곱 더하기 3an이 되고 마이너스 an 제곱이 되고 뒤쪽에 6이 남는 이런 구조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두 개를 통분한 거야. 그러면 지워지지. 그지? 지워졌지? 그럼 정리하면 이거네. 리미트 an 플러스 3분의 3an이고요. 더하기 6이네요. 자, 그러면 얘 무한대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죠. 똑같네요. an 똑같네. 그럼 어떻게? 개수 비교만 해주시면 되지. 따라서 정답은 3이랑 6이랑 남아서 9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면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챙겨 두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얘기한 거. 좀 빨리 풀 거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아까 가르쳐 준데 좀 빨리 풀면 이렇게인데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해봤는데 안 풀리잖아. 그건 재빠르게 정상적인 걸로 가야 돼. 알겠니?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상적인 걸로 가도 되고. 오케이? 연산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것도 어쨌든 연산인데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대로 채택을 해서 가는 거는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만에 맞는 방법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쌤이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방식 찾아보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할 때 내가 뭐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 몇 개 안 돼. 니네 수업 듣다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특히 미적분 쪽 가면은 그런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해줄 거거든. 뭐 수원수투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수투도 뭐 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은 한 문제 풀 때마다 이제 고난도 문제 우리 풀 때는 한 문제 풀 때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고 뭐 심하면 세 번째 방법까지도 있어.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거를 니네가 잘 정리를 하는 거야. 그게 기출분석이거든.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특히 모의고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사설 모의고사 말고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웬만하면은 뭐 평가원 이런 거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날 당일날 바로 풀고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그날 당일날 푸는데 나는 내 노트에 이제 저장을 해놓는 게 뭐 짜질구레한 문제 말고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버전 1이 내가 푼 거, 실제로 내가 그냥 수험생이라고 생각해서 푼 방법.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거는 이제 정리.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야매가 많아. 하다 보면은 나는 이제 내가 수험생의 입장이라고 하면 답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답이 5번이야. 그럼 답 5번 찍고 넘어가거든? 실제 풀 때는. 답이 5번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수능 문제도 그래요. 실제로 그래. 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이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단 말이야. 그럼 뭐, 내가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답만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그걸 막 자질구레하게 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걸 나는 이제 너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또 정리를 해야죠. 근데 설명할 때 내가 이건 답이 누가 봐도 5번 아니야? 이러면은 양아치지 그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달 지나고 다시 풀어봐요. 한두 달 지나고 킬러 같은 경우만 다시. 그럼 또 새로운 게 또 떠올라.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봐서 다른 쌤들이 어떻게 푸나 이것도 보고. 그러니까 중요한 기출 문제는 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적인 의미 파악하고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고 이론적인 배경이 뭐고 출제 의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이제 수능 과정으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고1 때보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킬러 문제를 연습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기본적인 한 4점짜리 정도, 쉬운 4점짜리 정도 수준까지 정말 탄탄하게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게 기본기야. 기본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풀었던 이런 발전 문제 같은 경우도 요새 수능으로 치면 요거가 한 미적분 3점짜리 정도예요. 미적분이 8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3점이 4개가 나오고 4점이 3개가 나오고 2점짜리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점짜리로 올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3월, 4월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3월, 4월 때는 범위가 수열의 극한밖에 없으니까 다 수열의 극한인데 6월 이후부터는 수열의 극한이 4점짜리로 나온 경우가 센 기억에 없거든. 내 기억엔 없어. 그러니까 3점짜리 정도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건데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보통 3점짜리, 수능 3점짜리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자, 13페이지 보세요. 오늘 이제 쌤이 그까지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는 뭐냐? 수열의 극한에서도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우리 오늘 아침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함수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이 뭐라 그랬어? 무한대분의 0분의 0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얘는 거의 대부분 이거야. 그리고 부정형 극한 계산이 뭐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나 나오는 거고 뭐 수능에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부정형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증가속도부터 확인을 해야 돼. 자, 그럼 증가속도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증가속도는 아까 얘기했던 거 다항식인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해라 라고 했었지. 최고차항의 차수를 비교해라.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그러면 0으로 수렴할 거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다면 즉 분자가 더 크다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무한대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애들로 발산할 거고 그 다음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을 때 사실 이 경우가 답이 나오는 경우겠죠. 거의 대부분 이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B를 우리는 수렴값으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니네 웬만하면 다 들어봤을 텐데 이게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거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왜 최고차항 개수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여기가 있고요. n제곱 플러스 2n 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수열의 극한 형태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 봤을 때 얘도 2차고 얘도 2차지. 그지? 그럼 2차니까 차수가 어때? 서로 똑같네요. 그죠? 차수가 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얘는 이렇게 간다는 거야. 정상적인 해를 보여줄게. 정상적인 풀이는 n제곱 가장 높은 차수 있죠. 가장 높은 차수로 모든 항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모든 항을 나눠주시면 되니까 n제곱 다 나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n분의 2의 꼴이 되고 얘는 3 마이너스 n분의 4가 되고 더하기 n제곱분의 10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n이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니까 얼로가 0. 0, 0, 다 0이에요. 남는 게 뭐야? 1과 3. 답이 뭐야? 3.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실제 풀 때 이렇게 풀어 안 풀어? 안 풀어요. 그냥 2차, 2차, 1, 3, 답, 3, 끝! 이거야. 눈으로 푸는 거야. 알겠니? 이게 이제 수능에 보면 이제 1번으로 나오는 거죠. 1번으로 나오는 스타일. 자, 근데 아까는 다항식만 얘기를 했었거든. 함수의 극한이라서.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 지수식이야. 그 다음에 다항식이야. 그 다음에 로그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증가속도 차이는 지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다항식이고 그 다음이 로그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그 지수로그 함수 극한 가서도 또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지수식이 제일 빨리 증가하거나 빨리 감소해요. 얘는 그래프만 봐도 알죠. 그래프만 봐도 성질 급하게 확 올라와 버리잖아. 지수함수 그래프가. 근데 로그 함수는 어때? 완만하고 천천하게 그냥 가로로 쭉쭉 늘어지는 애지. 그지? 이런 증가속도를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증가속도에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수끼리의 비교야. 지수식끼리의 비교. 그럼 지수식끼리의 비교에서는 누가 증가속도가 제일 빠르냐면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이죠.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증가 속도가 커집니다. 근데 요거는 쌤이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등비 수열의 극한이에요. 요게 적용이 되는 게. 밑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거야? 점점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뭐 단적인 예로 그냥 하나 비교를 해보면 3의 x제곱이라는 것과 2의 x제곱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클까? 3의 x와 2의 x는 당연히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밑의 절대값이 클수록.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적용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어나가는 논리야. 자, 그럼 두 번째. 부정형 두 번째가 뭐냐? 이거거든.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하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런 뜻이거든.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1 빼기 루트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어쨌든 이 친구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 거고 이 친구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따라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성립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클까? 이거거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어떻게 푸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환을 해서 풀어야 돼요. 요게 원칙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자는 얘기는 요거 뭐 하자는 얘기야? 유리화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자, 얘 유리화 하시면은요. 루트 2n 빼기 1 더하기 루트 n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보면 요거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2n-1 빼기 n이야. 자, 그럼 잘 봐. 이거 어디로 가나? 얘는 루트 2n-1분의 얘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n 빼기 1 이렇게 되거든. 자, 비교할게요. 차수 비교할게요. 1차고요. 2분의 1차입니다. 누가 더 크나요? 얘가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발산해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한다라는 거죠. 됐니? 요게 이제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라는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연산, 부정형인데, 자, 쌤이 지금 설명한 내용들 거기 13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열의 극한 좀 이어서 뒤쪽에 나오는 거 좀 문제 풀어보고요. 연습할 거니까,